안녕하세요. 2019년 5월 21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10시 트위치와 카카오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럼 오늘 축구 뉴스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맨유의 우드워드 부회장이 영입한 23명 중 13명이 실패했고 그로 인해서 맨유는 8,300억을 낭비했다고 합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우드워드 부회장이 지난 2013년 이적 시장부터 개입한 이후 성적들을 조명했고 결과는 처참했으며 우드워드가 영입한 23명 중 성공은 단 10명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실패 선수는 나머지 13명인데 6년 동안 맨유는 총 7억 5천만 파운드 1조 1440억으로 그중 영입 실패한 금액은 8,310억이며 우드워드 부회장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드워드 부회장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다음 시즌 부활을 노리고 있다고 하지만 엄청난 금액을 투자함에도 실패가 많았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돈을 좀 더 잘 써야 하는 방법도 고심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울버햄튼이 스토크시티의 조엘런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스토크시티의 감독 나단 존스는 그와 잭 버틀란드를 리빌딩 핵심 자원으로 분류하고 있었지만 웨일즈 출신의 미드필더 조엘런이 스토크시티를 떠나 이적할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조엘런은 버틀란드, 예테보와 더불어서 팀의 최고 핵심 자원이며 지난 2016년 리버풀에서 1,300만 파운드에 이적한 이후 꾸준히 팀의 핵심으로 활약 중이었지만 조엘런은 더 큰 무대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현대의 감독인 김도호는 수원 주전보다 울산의 벤치 멤버가 더 좋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울산현대 김도훈 감독은 5월 18일 K리그 12라운드 수원 삼성과의 경기 후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만났고 이날 경기에서 수원은 박은익료를 제외한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했으며 울산은 주전급 선발 라인업으로 나오면서 수원에게 3대1이라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기자가 농담으로 울산의 벤치 멤버가 수원의 멤버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언급하자 김도훈 감독은 보이는 그대로라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래서 나랑 원수지가 아닌데요. 잘했죠? 네. 이기면은 닫고 있어야지. 이기면은 입 닫고 있어야지.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수원 팬인데 울산이 수원 이겼으니까 입 닫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김도훈 감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김도훈 감독 좀 잘하고 있죠. 다음은 승격 최종 라운드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VAR을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더비 카운티의 경기는 약 1억 8천만 파운드, 한화 2,800억이 걸린 경기이지만 VAR은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EFL이 시즌 내내 VAR을 사용해 오지 않았었고 최종 무대에서만 VAR을 사용한다라는 건 불공정한 이점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고도 있고 3월에 있었던 3부 리그 컵 대회 결승전에서도 포츠머스와 선더랜드 간의 경기가 있었지만 그때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과 같은 이유였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 때는 사용 안 하고 16강부터는 사용했었는데 뭐 또 각자의 시선이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차피 뭐 지들 거 한다라는데 지들이 뭐라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승격하면은 2,800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주 대형 거의 이 정도면 챔스 결승보다도 사실 여기에서는 여기 팬들은 그죠? 네.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진짜. 궁금하네. 궁금하다.
이 경기가 27일 날, 일요일 날인가? 그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밌을 거예요. 이때 주말에 뭐 할 거 없으니까, 주말에 이 경기, 채팅방 해야죠.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미넨에서 고별전을 치룬 리베리가 경기 전에 뜨겁게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바이에른 미넨의 간판 선수인 프랑크 리베리가 고별전을 앞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지난 2007년 마르세유에서 미넨으로 이적한 그는 이번 시즌까지 12년간 활약을 했었고, 그는 프랑크푸르트와의 홈 경기를 끝으로 자유계약 신분이 됩니다. 1983년생인 그는 어느덧 36살이며 올 여름 계약이 끝나는 리베리와 미네는 결국 아름다운 결별을 결정했습니다. 알리안츠 아레나에 들어선 순간부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리베리가 프랑크푸르트전을 앞두고 몸을 풀면서 팬들의 박수에 화답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약한 남자 99.9. 뭐 FA로 풀리니까 일본도 갈 수 있겠고, 중국도 갈 수 있겠고, 중동도 갈 수 있겠고,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리베리 정도면 선택지가 좀 많겠죠. 네. 좀 그 정말 미쳤던 시즌에 발롱도르 못 타가지고 참 독일 팬들, 그러니까 미넨 팬들이 막 엄청 서운해했고 본인도 많이 아쉬워했었죠 그때.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뭐 그럴 만한 또 자신이 이제 엄청나게 활약을 했던 꾸준하게 또 미넨에 오래 뛰면서 능력을 보여왔었고 했으니까 리베리 이렇게 그 바이에른 미넨에서 뛰고 있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 마무리가 되었고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리베리 생각해보는데 아직도 난 구자철이랑 그 쌈 따고 때린 것만 생각나가지고 사실 이것저것 생각날 게 많을 텐데 아직도 그냥 리베리 하면 그냥 구자철 생각나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탈리아 세리아 A MVP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수 호날두가 2018-19 시즌 세리아 A MVP로 뽑혔고, 그는 이번 시즌이 세리아 A 데뷔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리아 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에 가장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유벤투스가 압도적인 차이로 리그 우승을 하도록 기여를 하였기에 이 상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호날두 가자마자 뭐 또 상도 수상하고, 여기 뒤에는 그 케빈 프리스 보아탱이네. 보아탱이 사솔로 있을 때구나. 미넨의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 통산 4회 득점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번 시즌 22골을 넣어서 득점왕이 되었고, 예전에 도르트문트 시절에 2013, 2014 그때 그 돌문 공격수로 또 득점왕을 한 번 수상한 바가 있으며, 뮌헨으로 이적한 뒤에 2015, 16, 그 다음에 2017, 18, 2018, 19 이렇게 총 3번 합의 4번을 득점왕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올 시즌 다시 한번 또 득점왕에 오르면서 커리어의 득점왕을 다시 한번 올렸죠. 미넨에서 이제 레반도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뉴스 못 들어봐가지고. 네. 혹시 듣게 되면 네,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 아스날 유니폼이라고 이제 유출이 된 거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보통 유니폼 유출되면은 그냥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네. 아스날 이 홈 유니폼이고, 그 다음에 어웨이
노란색. 네, 아주 뭐 기본 같은 거지만 그래도 아디다스 3선이 주는 임팩트가 있죠. 그 다음에 서드. 이건 약간 발렌시아 같은 느낌인데 뭐 그래도 이것도 이쁜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디다스는 좀 약간 단순해야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그 익히 보면은 아, 너무 단순한 거 아니야? 되게 별론 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선수들이 입으면 또 달라요. 네. 이렇게 보는 거랑 오히려 그냥 봤을 때 이쁜 것들이 막상 입으면은 막 조잡해 보이는 게 있는데 유니폼은 좀 단순. 레알도 그렇잖아요. 레알도 막 아,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하는데 막상 입으면 되게 이쁘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트위치 안 켰다. 아이고. 트위치를 후다닥 키워보겠습니다. 아 트위치 친구들 미안하다고 쏘리하다고. 투수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투수들 한 3명 보나? 걔네들이 나 무시하는 거지. 다음 소식은 카테고리 설정했죠. 그 뉴스 할 때는 저스트 채팅하고 배그 할 때는 그냥 배그로 설정해놓고. 울버햄튼은 40년 만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울버햄튼이 2019-20 시즌, 다음 시즌이죠. 네, 유로파리그 진출 자격을 얻었으며 거의 40년 만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 복귀하게 되었고 웸블리에서 열렸던 FA컵 결승전에서 맨시티가 와포드를 6대0으로 이기고 우승했기 때문에 7위였던 울버햄튼이 어부지리로 유로파리그 2차 예선부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와포드가 이겼다면 리그 11위지만 FA컵 우승팀 자격으로 와포드가 나갈 수 있었지만 네. 어김없이 제가 바탕화면 해놓은 팀은 역시나 찌발리는 그런 이제 징크스를 또 이어나가게 되더라고요. 뭐 맨시티가 너무 센 것도 있지만 이 울버햄튼이 올린 영상이 있어요. 뭐 있어요 되게. 되게 원래 울버햄튼 상징인데 이거를 움직이면서 유로파 리그의 마크로 바뀌죠. 간지 터지죠? 네.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누구 뭐 물어봤는데 나한테. 잘 만들었죠. 네. 이런 거 잘 만들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축구팀들은 다 잘 만들더라고 보니까. 중국 애들도 기깔나게 맞죠. 이런 거. 변화의 추억님이 에버튼도 가지 않냐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일단은 유로파리그 나가는 팀은 세 팀이 결정이 되었죠. 네. 맨유, 그 다음에 울버햄튼, 에버튼까지 가나봐요? 근데 그것은 아스날이 우승했을 경우죠. 네, 그건 아스날이 우승했을 경우. 아스날이 유로파리그를 우승 못한다면 아스날도 이제 유로파리그를 가겠죠. 아시면서 물어본 거예요? 본인이 쓰셨네. 자, 다음 소식은 지동원은 고별전으로 뛰었던 볼프스부르크전에서 팀이 8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동원이 아우크스부르크 고별전을 치루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마인츠에서 공격수로 뛰겠죠. 네.
아우크스부르크는 볼프스바겐 아레나에서 열렸던 2018-2019 시즌 마지막 경기 34라운드 경기. 독일은 34라운드가 마지막 경기예요. 이 최종전에서 볼프스부르크에게 8대1 참패를 기록했습니다. 뭐 다음 시즌에 분데스리가 중계 때는 아예 아우크스부르크 경기가 안 될 수도 있죠. 이제 구자철도 FA로 빠지기 때문에 뭐 빠질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서 계속 뛸지는 모르니까 만약 빠지게 된다면 아우크스부르크 경기는 그만 봐야지. 지겹다 지겨워. 마인츠하고 지동원 잘 모르겠어요. 마인츠 감독이 어떤 스타일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도 많이 뛰었으면 좋겠어요. 지동원. 네. 이제 지동원도 유럽에서 뛸 날이 그렇게 이제 길지가 않기 때문에 네. 한 번 더 이제 자신을 원하는 팀에 가서 네, 잘 뛰면 좋죠. 마인츠가 또 이제 조금 약간 뒷방으로 물려진 이제 선수들 잘 키우는 스타일이니까. 정상음? 정상음은 저기 아니에요? 투수? LG 옛날 그 은퇴하신 분? 천성훈. 다음 소식은 인디펜던트에서는 맨시티의 감독인 펩과의 인터뷰에서 무리한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펩이 FA컵 우승 트로피를 들던 날 질문을 이상한 걸 했는데 뭐였냐면 맨시티가 FFP 위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자 이에 펩이 답하길 어제도 말했듯이 그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며 맨시티는 큰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탑급 선수 없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고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우린 이 판단에 대해서 기다려야만 하며 우리가 처벌받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전 맨시티 회장과 CEO로부터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그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게 우리는 공정한 팀이며 확실하게 룰을 지켰다라고 말해 주었고 전 그들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를 믿고 팀을 믿고 잘 헤쳐나가겠다라고 이제 아주 안 좋은 질문이었죠. 우승하는 날에 이런 질문하는 거는 되게 약간 매너가 없는 건데 여튼간에 뭐 우문현답을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나온 거 들어보면은 맨시티에 대해서 뭘 찾아낸 게 아니라 마지막 한 번 더 이제 맨시티를 압박 정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찾아낸 것도 하나인데 그 하나도 뭐 잘 맨시티가 해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들어보니까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맨시티가 영향을 받거나 뭐 챔스에 진출 못하는 그런 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네. 전북 권경원 복귀 루머 나옴. 권경원은 와야 돼요. 어차피 한국에. 네. 군대 가야 돼가지고. 네. 전북에 복귀한다는 루머는 올 시즌 초부터 있었어요. 초부터. 네, 그러니까 이 들어가기 전에 3월달, 2월달 그때부터 벌써 이제 권경원이 군대 때문에 이제 K리그 거치고 가야 되니까 온다라는 루머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임대로? 뭐 임대로 가겠죠. 네. 여기 있네. 맨시티 빤스런. 네. 맨시티 장비 관리사가 반나체 이 팬티만 입고 빤스런을 했습니다. 네. 탈의실에서 FA컵 우승을 팬티만 입고 축하하면서. 네. 뭐 그 댓글 보니까 이 사람이 뭐 맨시티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래요. 장비 담당자인데도 선수들과 뭐 케미도 좋고 팀에서도 워낙 뭐 약간 좀 유쾌한 스타일로 네. 유명한 사람인가 보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제 맨시티 팬이 아니니까. 근데 맨시티 팬분이 그렇게 써 주셨더라고요. 뭐 다큐멘터리도 있잖아요. 네, 맨시티 거기에도 뭐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트위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위치 하위 트하 독일 빌트지에서 보도하길 아스날은 아니지.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외질이 독재자 에르도안을 또다시 만나며 이 논란거리를 다시금 재점화시켰습니다. 카카오톡 해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둘의 사이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고 터키 대통령인 에르도안과 외질의 새로운 사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외질의 약혼자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이스탄불의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열린 파티에 이 외질과 그의 약혼녀를 초대했으며 이 행사는 라마단 기간에 열리는 행사 중 하나이라고 합니다. 이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질은 에르도안을 자신의 결혼식이 있는 6월 7일 그날에도 초대를 했다고 하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보통 대통령이 선수 결혼식에 막 가나? 모르겠네.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궁금하네요. 이거 그 빨간색 이 차가 제가 짠내 투어 보니까 터키에 무슨 뭐 그 약간 피클 물 같은 거 있던데 빨간 거 그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네. 이게 뭐라고 하더라? 그 고등어 케밥 먹을 때 먹으면 좋다고 케미가 좋다고 그때 문세윤이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궁금하네요. 네. 터키가 그렇게 여행하기 좋은 데래요. 네. 저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 네. 들었습니다. 이게 홍차라고? 홍차 안 먹어보신 거 아니에요? 홍초라고 말하려고 했던 거 잘못 쓴 거예요? 홍초? 세비야도 좋아요. 세비야. 스페인도 좋죠. 근데 저는 원래 옛날부터 어렸을 때 그냥 이제 다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뭐 어디가 뭐 이런 관광지에 있다더라.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제일 가고 싶었던 사실 그 여행지는 베나치아. 베네치아. 베나치아? 베네치아. 베네치아. 그래, 베네치아. 베나치오지, 그건 베나치오. 변비야. 베네치아. 그게 너무 좋아요. 그 뭐지? 그 건물들 사이에 있는 막 그런 거? 너무 막 진짜 이쁘던데? 너무 이쁘던데? 그 제가 아마 그거를 아마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아니야. 초등학교 때 아마 아빠랑 무슨 영화 보면서 봤을 거예요. 이탈리아 나오는. 아마 내가 보기에는 007 같아, 007. 나 우리 아빠랑 제일 많이 본 게 007거든요. 007하고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다. 인디아나 존스 중에 그 이탈리아 나오는 거 있어요. 그 무슨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그 이탈리아 나오는 인디아나 존스. 인디아나 존스 그 진짜 그 이탈리아 그 아마 지하에 있는 그 약간 기사단 해가지고 뭐 그 찾아가지고 보물 찾는 거 있어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이탈리안 잡이라는 영화 있어요. 아마 보신 분 많을 거예요. 나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냥 소스했다는 분들 많고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 엄청 많아.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양반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여자분 누구지? 되게 유명한 분 있는데 그 되게 엄청 연기 잘하시는 분, 연기 잘하고 유명하신 분. 거기다가 걔 빡빡이 유명한 애 걔도 나오고. 트랜스포머도 나와요 걔. 트랜스포터도 걔 빡빡이 나오는데 트랜스포머도 주인공도 나오고 그래요. 샤를레즈 테론인가? 그 여자도 나오고. 아무튼 그 영화 진짜 많아. 트랜스포머 나와요. 트랜스포머도 나오는데?
본인도 모르는구만. 트랜스포머 안 나온 줄 알았지. 아무튼 이탈리안자 안 보신 분들은 혹시나 킬링 타임이 필요하시면은 한번 꼭 보세요. 은근히 시간 잘 가요. 아! 그 나쁜 놈. 아, 거기 이탈리안 나쁜 놈도 되게 유명한 애인데? 헐크 원래 찍었던 애. 헐크 찍었던 애. 걔는 뭐지 이름? 아, 그 원래 되게 그 멜로 잘하던 양반인데. 아, 그 양반 나와요. 아무튼 유명한 사람 엄청 많이 나와요, 거기. 에드워드 노튼. 그 양반도 나와요, 거기에. 스타덤도 나오고. 아, 엄청 재밌어, 진짜. 원래 에드워드 노튼이 좀 나쁜 역할 잘 안 하잖아요. 좀 약간 선한 얼굴이라. 근데 정말 거기서 좀 약간 나쁜 역해서 좋았어요. 아무튼 그게 원래 그 이탈리안 잡이 뭐 해외에서 안 떴는지 모르겠지만 브라질리언 잡으로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게 계속 막 미뤄졌어.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걔네가 너무 다 유명해져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 브루티시 잡은 내가 알기로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다른. 그러니까 그 약간 그 나쁜 뭐 강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 맞긴 한데 아예 다를 거예요. 아무튼 잠깐 영화 얘기로 빠졌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형의 영화라 진짜 킬링타임 하기 너무 좋았어요. 브리티시 잡도 제가 봤거든요. 거기 남자 주인공이 키 크고 되게 잘생긴 한 명 있는데 그 남자 주인공 나오는 되게 멜로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 남자 되게 멋있게 봐가지고 얘 나온 영화 다른 게 없나 해서 봤는데 거기도 나오더라고. 아무튼 잠깐 또 TMI 영화 TMI 했고요. 다음 소식은 펩 과르디올라의 슈퍼 프리미엄 물건이 경매에 출품된다고 합니다. 최초로 잉글랜드 3관왕을 달성한 펩 과르디올라의 하나의 물건이 경매에 출품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영국 BBC가 보도했고 이 맨체스터 지역 커뮤니티 모금을 위해서 펩이 시즌 내내 입어왔던 이 코디건을 이 회색 코디건을 경매로 내놓는다라고 하며 이 회색 코디건은 그의 아내의 부티크 작품이기도 합니다. 펩은 말하길 이 옷을 내가 경매에 내놓는 건 모금을 위해서고 지금은 어차피 여름이라 더워서 더 이상 나한텐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며 이 옷을 내놓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게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링크를 줘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원, 150만원 돈 하던데 아무래도 펩이 입었던 옷이니까 더 비싸게 팔리겠죠? 근데 거기는 뭐 이제 축구에 죽고 못 사니까 자기 팀을 이제 잉글랜드 3관왕을 처음으로 한 감독의 물건이라면 저런 것도 사놓고 장식 같은 거 하지 않을까요? 네. 자, 다음 소식은 뱅상 콤파니가 맨시티를 떠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콤파니는 프리미어 리그 우승 4회 부럽고요. FA컵 우승 2회 부럽고요. 리그컵 우승 4회 그리고 커뮤니티 쉴즈 2회 우승으로 이제 맨시티와 11년 동안의 인연을 종지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는 총 360번의 출전을 했고 20골을 기록했으며 맨시티의 회장은 맨시티의 이 부흥에 가장 많은 기여도를 올린 사람이다. 맨시티에 수많은 레전드들이 있지만 그 중에 콤파니가 제일 가장 우선적이다 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그는 클럽의 본질을 규정하며 10년 동안 그는 최고의 재능 있는 선수단과 함께했고 그 능력을 유지했으며 그는 팀의 심장이었고 콤파니는 정말 맨시티에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해 주었습니다. 콤파니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말하길 지금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떠나기에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나는 감사할 따름이며 나의 특별한 여정에서 더욱더 특별한 클럽에서
나를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나는 마지막 날을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맨체스터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무한한 친절을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다라고 말하며 마지막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 맨시티가 우승했을 때, 첫 우승했을 때 그 콤파니하고 아구에로가 정말 둘이 중간중간에 팀이 한번 무너질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 콤파니하고 아구에로 둘이 정말 멱살 잡고 가져왔죠. 멱살 잡고. 야야투르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우승 할 때는 그 세 명이 진짜 제일 잘하지 않았었나. 네. 그 제가 맨시티 하면은 야야투레, 콤파니, 아구에로 이렇게 공수미. 공수미에서 그 정말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우승하는 거예요. 공수미에서. 경남 봐봐요. 공수미, 말컹, 그리고 누구야? 걔 박지수. 미들에 누가 하나 나왔는데 누구였더라? 공수미. 최영준. 그게 나가버리니까 팀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잖아. 있을 때 얼마나 좋았어요. 공수미 중요하다. 공수미. 이렇게 공수미 탄탄한 애들이 쫙쫙 야야투레, 그 다음에 아구에로, 콤파니, 그 세 명 생각해봐요. 완전히 진짜 월클이죠. 월클. 그 월클 세 명 있으면은 대박이지. 수비에서 콤파니는 정말 대단했어요. 정말 너무 스마트한 수비수였어요. 진짜 진짜 부러웠는데 지금은 나는 뭐 리버풀 팬이니까 반대니까 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 전에 똥 같은 애들 데리고 싸코 이런 새끼들 진짜 욕 나오는 새끼들 그냥 로브렌. 근데 로브렌 욕할 때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있는데 딴지 거지 마세요. 저는 안 좋아하니까. 네. 로브렌이 그동안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러는데 됐고요. 네. 로브렌 사람 그 약간 엿먹이는 그런 실수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짜증납니다. 꼭 그런 거 딴지 거는 사람 보면은 다른 팀 팬들이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니 그래도 월드컵 결승까지 갔는데 여보세요. 무스타피도 결승에서 우승했어요. 응? 무슨 결승 얘기를 맨날 해. 결승 뭐 어쩌라고. 맨날 그 로브렌 얘기하면은 뭘 하더라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로브렌 안 좋아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이 AFC 클로벌 랭킹이 나왔는데 중국과 카타르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3위에 랭크가 되었고 일본은 5위에 선정되었습니다. 한국 프로리그 클럽들의 경쟁력이 아시아 대륙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시아 축구연맹 AFC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각 국가별,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별 클럽 랭킹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92점. 평균 92점이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3위에 랭크되었고 자국 리그 클럽 경쟁력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는 중국이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을 받았고 2019 아시안컵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한 카타르가 98점으로 2위를 랭크했습니다. 한국은 90점을 넘는 높은 점수로 중국과 카타르에 이어서 3위를 차지했고 K리그는 전북현대와 울산현대 그리고 대구FC가 2019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별 라운드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4년간의 각 클럽들의 성적을 종합해서 산출된 순위라고 합니다. 네. 호주는 10위인가? 되게 많이 떨어졌던데 10위권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내가 본 거는. 네. 제가 본 거는 10위권 바뀌었습니다. 호주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호주가 아챔에서 엄청 못했죠. 네. 뭐 우승도 한번 하긴 했지만 그거를 이어가기에는 호주는 뭐 아침도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 또 보면은 그닥 뭐 그렇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에버튼보다 토트넘 이적을 더욱더 선호하고 있는 안드레 고메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에버튼은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드레 고메즈는 토트넘 이적을 더 선호한다고 하며 안드레 고메즈는 구디슨 파크에서 엄청난 시즌을 보냈고 그를 노리는 많은 팀들도 있습니다.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2,500만 파운드 380억
정도로 평가받고 있는 안드레 고메즈를 노리고 있으며 고메즈는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지 않고 아마 바로 이적이 될 것입니다. 앙고가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 적응을 했고 본인의 능력을 또 보여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앙고를 노린 팀들이 꽤나 많죠. 에버튼도 엄청나게 데리고 싶어 한다고 뭐 울버햄튼이 약간 관련돼 있고 그다음에 토트넘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래서 유로파 리그가 아닌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야 되는 이유죠. 네. 같은 선상이면 같은 반찬이면 그래도 챔스로 가겠다. 그 말이잖아요. 네. 유로파 나가면 뭐 유로파 나가는데 뭐 누구 데려오겠다 이러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네. 아 챔스 정도 나가고 누구 데려오겠다. 욕심난다 이래야지. 유로파 나가면서 뭐 누구 데려오겠다 돈 쓰겠다. 돈은 뭐 누구한테 쓴다는 거요? 기부나 해 기부나. 뭘 쓴다는 건지 모르겠네. 기부나 해. 유니세프 해. 자, 다음 소식은 뭐 간단한 소식인데, 네. AS 로마의 니콜로 자니올로가 세리아 A 신인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이 친구도 참 로마가 화수분이 끊기지 않아. 근데 허벅지에 저렇게 크게 저렇게 타투를 했네. 무서워라. 맨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맨유가 이제 뭐 유로파 가기 전에 그 전부터 많은 팀들이 이제 그 언저리던 팀들이 누구 영입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누구 영입할 때 챔스를 나가야 그것도 되는 거지. 그래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아니, 근데 모르겠네. 양 발에 닿아가지고 양다리에 닿아가지고 무섭네 되게. 삼관왕을 차지한 맨시티 덕분에 유로파리그를 참가하는 맨유의 일정이 너무나도 편해졌습니다. 맨시티의 우승으로 라이벌 맨유도 좋은 점이 생겼습니다. 맨시티는 FA컵 결승전에서 와포드에게 6대0 대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고 이로써 맨시티는 리그컵 우승과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이어서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3관왕을 달성을 했고 프리미어리그 1위부터 4위까지 팀은 챔피언스리그 직행을 하며 유로파리그에는 리그컵 우승팀과 FA컵 우승팀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5위 팀이 나서는데 챔피언스리그에 나서는 팀이 리그컵을 우승하거나 FA컵을 우승한다면 리그 순위에 따라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분배가 되며 이번처럼 챔피언스리그 출전을 확보한 맨시티가 리그컵 우승과 FA컵 우승을 한 경우 7위까지 유로파리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7위로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손에 넣었고 근데 이제 8위는 에버튼인데 아직 아스날이 유로파리그 결승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스날이 거기서 우승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차순위 팀이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클럽 대항전 출전 자격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울버햄튼까지 지금은 나갈 수 있는 거고 맨유는 이번 시즌 6위를 하면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미 유로파리그 출전권을 확보했지만 예선 참가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스날이 우승하지 못한다라면 이 맨유의 일정 자체가 되게 꼬일 뻔했죠. 2차 예선부터 하면은. 네. 하지만 맨시티가 우승하게 되면서 맨유는 FA컵 우승팀에게 부여되는 본선 직행 자격을 받게 되었고 울버햄튼은 예선부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맨체스터의 라이벌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하나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FFP가 맨시티가 걸릴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그냥 흐지부지 될 게 아니라 흐지부지 될 만한 걸 그냥 꺼낸 거라. 네. 펩은 챔스 우승 또 못. 근데 나오는 기사 따르면 펩한테 5년간 1,500억 주면서 다시금 재계약한다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펩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18, 2019 시즌 동안 프리미어리그 평균 관중수 순위가 나왔습니다. 1위는 역시나 맨유. 맨유는 뭐 대단해요. 이런 부분에서 뭐 놓치지 않으니까. 맨유가 OT에서 74,498명 평균이, 아스날이 2위 59,899명. 대단합니다. 3위가 웨스트햄 58,336명. 4위가 토트넘 54,216명. 이거는 이제 웸블리하고 토트넘 새로운 경기장 같이 합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맨시티가 5위 54,130명. 6위가 리버풀 52,983명. 7위가 뉴캐슬 51,121명. 첼시가 8위 4,437명. 9위가 에버튼 38,000명. 10위가 레스터시티 31,000명. 이렇게 10위까지만 언급하고, 11위가 카디프, 12위가 울버햄튼, 13위가 브라이튼, 14위가 사우스햄튼, 15위가 그 크펠, 16위 풀럼, 17위 허스필드, 18위가 번니, 19위가 와포드, 20위가 본머스라고 합니다. 맨유가 인기 많죠. 팬층이 그만큼 다양하고 빠지지 않고 한다는 거니까. 메가클럽이 괜히 메가클럽이 아니죠. 뭐 저 팀은 7반에서 바로 59,000을 빠져버리니까 2위가. 이런 건 인정해줘야지. 첼시의 공격수 지루의 연장 옵션 발표가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 첼시의 지루의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라는 기사가 갑자기 나왔고, 아마 다음 시즌도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번 주 발동되어서 지루는 2021년 6월 30일까지 첼시 선수로 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유가 이적 시장의 징계, 첼시가 받아야 될 2년간의 징계. 이 사이먼 존스 기자에 따르면 이 첼시는 이과인의 영입을 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시즌 주전은 지루가 될 것이고, 서브는 이제 타미 아브라함으로 갈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타미는 또 아스톤 빌라에서 워낙에 좋은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뭐 일부 리그에서 기회를 받는 것도 좋은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리가 어떻게 잘 쓸지를 모르겠네요. 이 맨시티를 떠난 뱅상 콤파니가 선수 겸 감독으로 안더 레어트, 이 벨기에 최고 명문 클럽이죠. 그 자신이 뛰었던 클럽이고, 설기현도 뛰었던 클럽이고, 이 안더 레어트로 복귀를 하였습니다. 선수 겸 감독을 하게 되며 그는 3년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콤파니가 13년 만에 안더 레어트, 이 자신의 데뷔팀으로 돌아왔으며, 그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맨시티에게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콤파니는 17살의 나이로 안드레어트와 첫 프로 계약을 체결했었고, 첫 시즌 금세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2003년과 2006년 사이 그는 총 73경기를 뛰었고, 두 번의 타이틀 우승을 또 가져갔다고 합니다. 함부르크에서의 생활을 다 마친 뒤 맨시티에서 11년간 아주 대단한 커리어를 쌓았으며, 그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새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금 자신의 이제 고향인 안더레어트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좀 전에 또 물어보신 게 뭐죠? 잠깐만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뽑을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지? 감독이니까? 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헷갈려가지고. 제 얼굴 안 보인다. 진짜일 리 없어 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대전 시티즌의 콤파니가 내가 오늘 드립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대전 시티즌 얘기를 왜 나온 거지, 근데? 갑자기,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나 오늘 드립이 잘, 머리가 안 들어가요, 제가. 감독이니까 자기를 넣을 수 있겠죠. 네.
아무튼 뭐 대전 시티즌의 콤파니가 오늘 좋은데 콤파니는 이제 이미 이제 안드레어트 이적해가지고요. 네. 오려면 좀 나중에 올 것 같습니다. 3년 계약을 했대요. 네. 다음 소식은 스페인 카드나세르가 전하길 레알 마드리드 감독인 지단은 선수단에게 방출 명단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지단은 선수들을 집합을 시킨 후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고 그 내용은 팀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끝났으니까 누가 나갈지 누가 남을지에 대한 방출 명단과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구상 그리고 방출 명단에 나바스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베일이 있다라는 것 이 정도가 현재는 흘러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선수들에게 전달한 지단은 아주 안 좋은 얘기니까 사실 뭐 누가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감독 입장에서는 항상 좋지 않은 힘든 것들이니까 좀 힘든 한 주가 되었을 거라고 이 스페인 카드나세르가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또 얼굴에 잘려버렸어. 잠깐만. 키케 세티엔 감독이 레알 베티스를 떠나는 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레알 베티스와 키케 세티엔 감독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은 다음 시즌 그와 함께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며 지난 2년간 레알 베티스를 다시 유럽 대항전에 참가시켰고 팀의 가치를 매우 끌어올렸으며 클럽 아카데미 발전에 기여를 했던 아주 유명한 또 감독이었죠. 중간중간에는 이제 발베르데 감독, 바르셀로나 감독 나가면 이 사람을 데려온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한 베티스 역사에 남을 꽤나 중요한 승리들을 일구어냈습니다. 클럽은 세티엔과 그의 테크니컬 스태프들이 클럽을 위해서 2년간 열심히 일해온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들의 미래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빈다고 또 알렸습니다. 이런 감독이 좀 국내에 와주면 좋은데 이런 감독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사단이 있기 때문에 데려오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정말 스페인 감독들이 은근히 그렇게 비싸지가 않은데 물론 이 양반은 이제 좀 비싸겠지만 그래도 참 올 시즌 후반기가 되게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 키케 세티엔 감독이 보여줬던 공격적인 부분도 참 마음에 들었는데 레알 베티스 경기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은 여기가 약간 리버풀 같아요. 팀이 응원하는 그 약간 쌈박한 맛이 엄청 무서워. 경기 보면은 레알 베티스 진짜 인기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후반기에 좀 안 좋았던 되게 안 좋았던 모습이 좀 이 보드진들에게는 믿음을 주지 못했나 봐요. 그쵸? 클럽 감독은 그때 안 오죠. 진짜 안 가죠. 오면 좋은데, 그죠? 클럽도 아무래도 본인들이 그러니까 무리뉴도 맨날 말하잖아요. 안첼로티 말하고 클럽은 별로다, 재미없다. 나는 매일매일 선수들과 호흡하고 선수들과 전술 논의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는 게 재밌다라고 말하는 게 다 똑같은 말들 하더라고요. 뭐 무리뉴도 국대 감독 제의 안 받았던 것도 아니고 안첼로티도 이탈리아 대표팀 제의 받았지만 거절했고 뭐 벵거도 그랬고 다 똑같죠 뭐. 무리뉴 은근히 핫할 수 있죠. 시즌이 이제 이탈리아만 끝나면 다 이제 빅4 리그는 다 경기가 끝나니까 시즌이 아직 이탈리아 남아있기 때문에 좀 잠잠한 것 같아요. 아직 알레그리가 유벤투스에 있고 물론 알레그리는 팀을 떠나는 게 확정됐지만 안첼로티 나폴리인데 굳이 유벤투스를 가려나? 안 갈 것 같은데. 다음 소식은 토트넘은 은돈벨레 영입전에서 가장 앞서 있는 팀이며 이미 수차례 오퍼를 받았었다라고 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은돈벨레 영입에 있어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벤투스와 파리는 이 상황을 관찰 중에 있고 프랑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여러 클럽들이 은돈벨레를 노리면서 여름에 핫 매물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제안한 도전에 들뜬 것처럼 보이며 은돔벨레를 노리는 가장 꾸준한 클럽은 토트넘이고 지난 여름부터 관찰을 해왔었다라고 합니다. 벌써 여러 차례 오퍼를 했었다라고 하며 현재 그는 유벤투스와 파리도 선수 축구와 만남을 갖는 중이라고 합니다. 은돔벨레가 핫하더라고요. 네, 되게. 리옹은 챔스를 가지 못합니다. 네, 릴이 가게 되었죠. 릴이. 파리하고 릴이 챔스에 가게 되었죠. 은돔벨레. 너무 핫해가지고 원래 맨시티 얘기도 있었는데 맨시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파리가 아무래도 중앙이 너무 비니까 파리가 난 파리 갈 줄 알았는데 토트넘하고도 링크가 뜨더라고요. 근데 토트넘은 워낙 중앙 자원들이 링크가 많이 떠가지고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드레 고메즈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얘도 얘기 나오고 있긴 한데 얘는 아무래도 돈 많이 주는데 가지 않을까요? 파리 갈 것 같은데 내 생각에. 근데 토트넘도 매력이 있긴 하지. 그죠? 근데 사실 같은 리그로 보내고 싶지 않은 거는 다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인데 프랑스 선수들은 파리 가는 걸 좀 약간 선호하는 것 같던데. 워낙 돈을 많이 주니까. 라비오 토트넘? 라비오 모르겠어요. 라비오도 진짜 은근 뛰쳐나올 수 있죠. 라비오는 지금 약간 완전히 붕뜬 상태라 다른 팀들도 바르셀로나도 원래 얘기가 좀 있다가 바르셀로나가 대용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라비오가 붕 떴고 그래서 라비오는 본인이 그래도 인기 많겠죠. 라비오는 그래도. 메시가 라리가에서 통산 6번째 득점왕을 수상을 했습니다. 2018-2019 시즌 리오넬 메시가 34경기에서 36골을 넣으며 득점왕을 수상했고 이 외에도 메시는 여기 스텝 보면 아시겠지만 최다 골 메시, 최다 어시스트 메시, 최다 슈팅 메시, 최다 유효 슈팅 메시, 최다 찬스 메이킹 메시, 최다 찬스 메이킹 오픈 플레이 2에서 또 메시, 최다 드리블 성공 메시, 부팔, 죄송합니다. 이건 부팔이네. 그 다음 최다, 파이널 서드에서 메시, 최다 박스 바깥에서의 골이 제일 많은 것이 메시, 최다 프리킥 골이 메시, 최다 멀티 득점 메시, 최다 해트트릭 메시, 그 다음 최다 골대 맞춘 거 메시, 최다 패스, 그러니까 파이널 서드에서 넣어주는 그 패스가 많았던 게 메시. 그러니까 어시도 또 메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부펠 빼고 말고는 다 메시가. 그럼 그러니까 메가시라고 하겠지 뭐. 진짜 좋은 선수라고 말하는 것도 웃길 정도로 이제 대단한 선수죠. 네. 저런 게 독재지. 내가 백날 우리 방에서 독재자처럼 해보면 뭐합니까? 진정한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정말 이건 축구 역사의 이제 클래스니까. 부럽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부럽네요. 진짜 너무나 부럽습니다. 멋있고. 맨유가 노리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풀백인 완비사카에게 크리스탈 팰리스는 완비사카 이적료로 클럽 레코드인 915억을 내겨놓았다라고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맨유가 노리는 젊은 풀백인 완비사카에게 915억의 이적료를 책정했다고 합니다. 이는 리그 내 풀백 이적료 레코드이며 자아를 뺏길 것을 염려하고 있던 크리스탈 팰리스가 완비사카와 자아를 지키기로 결정을 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아직 완비사카와 3년 계약이 남은 상태인 만큼 맨유에게 이적 관련해서 이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현재 급할 게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는 완비사카를 노리고 있는 맨유에게 가능한 많은 이적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코는 잘 모르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완비사카가 이만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네. 물론 이거 맨유가 아직 지른 건 아니니까. 다른 데서 지를 수 있으니까. 네. 완비사카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이제 이적할 거라는 것은 많은 팬분들도 아시는 거고,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저 가격까지는 못 받을 것 같고, 그래도 꽤나 많은 그래도 이제 워낙에 맨유가 급하니까, 풀백에서 좀, 근데 줄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왜냐면은, 뭐, 여기, 다른 데서 데려올 만한 선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수를 데리고 오면은, 잉수죠. 남지가 아니라, 얘가 크펠 남지가 아니라, 얘가 떠나고 싶겠죠. 굳이 뭐, 크펠에 남고 싶어서 워낙에 좋은 팀들이 많이 원할 텐데. 토트넘 가기에는 얘가 돈이 너무 비싸죠. 토트넘에서. 리버풀이요? 필요 없어요, 완비사카. 네. 굳이 저 돈까지 주면서 리버풀이 데려올 필요가 없죠. 네. 말이 안 되죠. 굳이 얘를 왜? 맨유는 토트넘이 원하고 있는 이 세스뇽에게 4천만 파운드 이상의 금액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맨유가 라이언 세스뇽과 접촉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왼쪽에서 뛰는 이 수비수를 원한다라고 또 맨유가 많이 말을 했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핫한 매물 중에 한 명인 이 라이언 세스뇽, 프리미어리그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이 챔피언십에서 올라와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게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내다 보았었는데, 뭐 일단은 풀럼이 강등되면서 이 선수에 대한 가치는 좀 떨어졌지만 그의 영입을 위해서 토트넘 핫스퍼와 계속해서 맨유가 경쟁하고 있고, 그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세뇽은 런던에 남고 싶어서, 그리고 토트넘이 또 챔스를 나가니까, 그래서 이 토트넘으로의 이적이 맨유로의 이적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네. 맨유는 아마 왼쪽은 루크쇼로 가도 될 것 같고, 오른쪽만 좀 고민이 많겠죠. 네. 그러니까 챔스를 가면은 뭐 FM도 똑같지만, 이 정말 챔스를 가면은 선수 영입하는 클래스가 달라지고, 같은 돈이면 뭐 챔스고, 좀 덜 받더라도 챔스고, 이러니까 챔스가 정말 중요하죠. 네. 케빈 데 브라이너와 베르나르도 실바의 영입이 쓸모없는 영입이다라고 말을 했었던 이 뉴캐슬의 레전드 시어러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시어러는 BBC와의 인터뷰 중에 제가 감독으로서 자질이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맨시티가 베르나르도 실바를 어떻게 팀에 녹여들 수 있게 만들었는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시어러는 이어 말하길, 저는 그 영입이 쓸모없는 영입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지금 그를 바라보면 너무나도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적인 선수이며, 그리고 이 선수뿐만 아니라 케빈 데 브라이너에 대해서도 정말 쓸모없는 영입이다, 돈지랄이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맨시티가 이번 여름에 뛰어난 누군가를 영입한다 하더라도 나는 똑같은 소리를 할 것 같다 라고 말하며, 네, 약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유머러스하게 좀 깐 거죠, 스스로를. 네. 근데 시어러는 자기가 되게 감독의 자질이 없다라고 몇 번 말했었어요. 네. 왜냐면 뉴캐슬에서 힘들 때마다 시어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시어러는 뭐 감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뉴캐슬 입장에서는 그냥 좀만 해줘. 옛날에 그 좀만 했잖아요. 결국에는 못 막았지만, 근데 그때도 정말 하기 싫어했었고, 자기는 그냥 경기 보는 게 제일 재밌다. 경기만 보고 싶다. 굳이 감독에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고 나는 감독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항상 말을 했으니까. 네. 근데 이거는 뭐 본인이 아무래도 선수들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팀들을 판단하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그런 스스로를 이제 좀 유머스럽게 이제 깐 건데, 이것도 점점 이렇게 쌓이면은 좀 많이 무시당하겠죠. 아직까지는 뭐 시어러가 가지고 있는 워낙에 그 위상이 있으니까 좀 들까이지만, 네.
시어러는 그 뉴캐슬 경기할 때 놀러 약간 VIP 이 룸에 있잖아요. 스카이룸에. 그러면 돈 내기도 많이 해요. 저번에도 뉴캐슬이 지니까 돈 내더라고. 받는 게 아니라. 자기는 당연히 이기는 거에 걸었겠지. 그냥 도박이 아니라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했는데 거기 항상 돈을 줘. 항상. 자기 남자들끼리 한 3명 와요. 끝날 때쯤 항상 돈을 주는 역할이야. 받는 역할이 아니라. 이번 시즌 사모라상을 받은 얀 오블락에 관한 소식입니다. 2018-19 시즌 사모라상을 수상하게 된 얀 오블락은 라리가 최소 실점인 29실점에 기여했고 4번 연속 사모라상이자 총 4개의 사모라상을 받게 된 그는 후안 아쿠아, 그 다음에 카니자레스와 동률이며 후안 아쿠아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카니자레스는 발렌시아 그 흰색머리 흰색머리 그 골키퍼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그 맨시티 아빠 그 양반도 그 맨유에 있을 때 머리 허여가지고 약간 스웨덴 계통들이 머리 허여가지고 되게 멋있거든요. 마이클 런스트락이 그 스웨덴 그룹인가? 아무튼 멋있었어. 그 다음에 뭐 또 앙토니 히말레치와 빅터 발데스에 이어서 3번째로 이상을 많이 수여받게 된 골키퍼가 되었습니다. 아 덴마크구나. 덴마크 미안합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사람들이 머리가 허옇잖아요. 왜 허연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기 에릭센도 덴마크 아니에요? 이게 머리 왜 그래?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가 보도하길 첼시 감독인 사리는 유로파 리그 우승과 상관없이 경질될 것이며 그가 매물로 나온다면 유벤투스가 가장 핫하게 그를 영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벌써 기자회견을 가졌죠. 알레그리가 나는 유벤투스를 떠난다.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 떠나는 것이 확정된 알레그리. 그 다음 시즌 가장 유력한 유벤투스의 감독으로는 첼시의 마우리시오 사리가 될 것이며 현재 유벤투스 감독의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첼시는 이미 감독 교체를 예정했으며 더비 카운티의 프랑크 램파드 감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리 뒤에는 시몬의 인자기 감독이 후보로 있으며 포치티노도 있었으나 레비 때문에 협상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포기했고 미알로비치 세리아의 감독을 또 했었던 이 사람도 후보에는 있지만 유력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벤투스는 가장 데려오고 싶은 감독으로는 이제 사리고 첼시는 램파드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거겠죠. 근데 램파드를 첼시가 쓰기에는 너무 이르다. 내가 보기에는 첼시가 감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정말 최종 보스가 2명 있거든요. 존 테리하고 램파드. 근데 램파드를 벌써 쓴다? 만약에 혹여나 사리가 나간다 한들 램파드를 바로 데려온다면 첼시가 진짜 정말 빡대가리 있죠. 빡대가리 보드진이. 내가 또 아마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어제 뉴스 보니까 첼시가 여자 감독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빡대가리예요. 빡대가리. 걔네도 그 수원 프런트 못지않네. 정말 빙신 같은 데만 모아놨네. 그렇게 학습 효과가 그렇게 없나? 아니 감독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재미로 봤지. 첼시는 재미로 봤는데 정말 이제 데려올 사람 없는데 누굴 데려오겠다는 거야? 램파드? 램파드 벌써 쓴다는 얘기야? 최종 보스인데? 이해가 되네 진짜. 이해가 안 돼. 첼시 사리가 기회 달라 했거든요. 할 수 있다고. 사리 한번 믿어줘야지. 이제는 징계도 먹을 게 거의 확실하고 첼시는 사리가 또 챔스까지 보냈는데 유로파리그 결승에 이 정도면은
잘했지. 첼시가 물론 더 큰 거를 바란 팀이긴 하지만 더 큰 걸 바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사리한테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오프션 아니니까 제가 막 흥분한 거 아닌데 너무 많이 이제 감독을 갈아치우니까 첼시가 아니면 무리뉴 다시 한번 데려오든가. 아 근데 무리뉴가 안 한댔어. 프리미어리그 클럽. 근데 또 모르지. 첼시가 데려오면 네 번째 기회를 주겠다. 무리뉴. 개쩐다 진짜. 독일? 무리뉴 독일? 미넨? 근데 미넨은 코바치 감독 데려온 이유가 독일어를 잘하기 때문에 데려온 건데.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다 주자 무리뉴한테. 아이 농담이죠 농담. 드립이지. 아 진짜 아니에요. 농담한 거 농담. 어떻게 와요 무리뉴가. 무리뉴가 오면은 오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마리나가 나가야 되죠. 마리나가. 마리나 있는 한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마리나 있는 한 안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콘테도 아마 물론 콘테는 안 올 거지만 뭐 아무튼 뭐 콘테나 아니, 마리나하고 싸웠던 감독이 너무 많으니까. 마리나가 사실 최종 보스야 항상 거기서는. 로만이 최종 보스가 아니라 맨날 뭐 말하고 싶다 그러면 마리나가 나한테 말하라고 그러니까. 마리나는 이제 아니 그냥 로마의 오른팔 정도? 그런 느낌? 마리나를 너무 데리고 가니까. 아 배법사? 배법사 알바를 좀 했었는데 배법사 다시 배법사도 뭐 아예 뭐 그죠 없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뭐 배법사 일단 재계약을 하냐 마냐 그러니까 안 한다라고 확정을 지으면은 진짜 첼시도 좀 달려들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자 어렵네. 벵거 스스로가 프리미어리그 감독은 다른 팀 안 맞는다 했어요. 네. 그 정도 약속은 지킬 양반이지 그 양반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그 할배는 아니에요 그 양반이. 심해하네? 너무 터무니없는데. 노리치야 이번에 승격한 노리치 그 다음에 이제 잔류하게 된 본머스 그 다음 와퍼드는 리버풀에서 밀려있는 미뇰레와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가 이제 EPL에 복귀하게 되면서 그들은 미뇰레를 영입해서 자신의 골문을 강화하고 싶어하며 이 영국 언론에 따르면 노리치 외에도 본머스하고 와퍼드가 이 벨기에 골키퍼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본머스가 왜? 본머스는 잘 이해가 안 되네. 와퍼드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나 리버풀은 그의 이적료로 1,500만 파운드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노리치에게는 너무나도 큰 금액일 것입니다. 미뇰레는 알리송 영입되면서 몇 번의 큰 실수들을 했고 리버풀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잃고 외롭게 현재는 벤치만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렇구만요.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지? 다음 소식은 보시다시피 아스날은 자하를 데려오기 위해 선수를 주면서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제 최고 스타죠. 윌프리드 자하를 데려오기 위해서 칼럼 챔버스 아니면 넬슨을 넣고 현금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공격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하를 원하고 있고 아스날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이제 첼시와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7,500만 파운드를 이적 예산으로 받게 될 것이며 이 경기를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4,500만 파운드, 600억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자하는 36경기에서 10골을 넣었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현실적으로 자하를 지키고 싶어는 하나 안 된다면 8천만 파운드, 1,215억을
자아의 이적료로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챔버스나 넬슨 아니면 칼 젠킨슨 이 3명 중에 1명을 넣어주면서 크리스탈 팰리스가 원하는 가격을 조금 더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맨시티나 리버풀은 자아에게 관심이 없으며 첼시는 2번의 이적 시장 금지를 당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 선수를 영입할 수가 없고 자아가 맨유에서 1년 반 동안 아주 불행한 시간을 보냈던 걸 감안하면 맨유도 자아를 영입할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유력한 팀 그리고 빅클럽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팀 중에 자아가 이적할 수 있는 클럽은 이 아스날이 좀 유력하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그쵸, 자아는 아마 자기가 왕을 할 수 있는 팀에서 잘할 거야. 근데 자아가 아니더라도 프레이저도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프레이저도 이제 아스날 가고 싶어 하고. 아니면 자아는 좀 아스날이 만약에 챔스 못 간다면 챔스 가는 팀으로 좀 원할 테니까 다른 이제 원래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가 자아 이적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봐야 알겠지만 뭐 아무튼 상황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아를 원하는 팀들이 좀 있다. 자, 이렇게 자하의 소식까지 오늘의 축구 뉴스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펜코에서 발췌하였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이외에도 다음 카페인 락사와 FM네이션에서도 뉴스를 발췌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조던 HD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가 있고 트위치에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가 아닌 10시로 시간을 옮겼고요. 저녁 10시에 유튜브 아니에요. 카카오와 트위치에서 생방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구단주님 두 분께도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소! 알겠소? 고맙소! 수고하쇼! 빠이!